이제 두 번째로 평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평가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겠죠. 특히 우리나라에선 평가 위주로 교육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빼고는 교육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행동주의 원리가 평가 측면에서 어떤 부분에 기여했을까요? 행동주의는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학습 대상으로 간주했었고요. 이러한 행동주의적 원칙을 교육공학에서는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학습 목표를 학습자를 위해 제시해주는 것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하는 일도 굉장히 용이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평가는 학습 목표가 잘 성취되었는지를 판단하기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관찰 가능한 학습 목표가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예를 들어 행동주의 기반의 학습 목표는 2차 방정식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라고 기술합니다. 행동주의적인 목표란 가시적으로 그것이 확인이 되고 성취 여부가 쉽게 판가름 나는 목표여야 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적 목표를 기술할 땐 이해한다, 설명한다와 같은 인지주의적이며 추상적인 동사를 사용해서 목표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표 자체가 분명하게 그 성취 여부가 확인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 일이 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행동주의가 교육공학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학습 목표가 행동주의 방식으로 분명하게 기술되는 것이 무척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너무 많은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습자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언제나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수준 높은 난이도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수준의 학습을 할 땐 이렇게 분명하고 간단히 제시되는 목표와 그 성취 여부가 분명히 확인되는 평가가 여러모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학습 동기와 관련하여 피드백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에선 학습 동기가 주로 외재적인 보상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교육공학에선 이것을 어떻게 학습 맥락에 적용했냐면 학습자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항상 즉각적으로 주는 것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즉, 외적 보상 개념을 잘 활용한 거예요. 우리가 게임에서 어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되면 뭔가 보상이 들어오죠. 점수가 올라가거나 배지나 아이템을 받기도 하고 레벨이 올라가기도 해요. 그런 즉각적인 작은 보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게임을 못 떠나게 만듭니다. 게임이 재미있다고 계속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학습 맥락에서도 학습자가 과제를 다 하거나 학습 진도를 끝내게 되면 교사가 칭찬을 해준다든가 배지를 준다든가 아니면 수료증을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러닝 플랫폼들은 학습자가 일정 진도를 끝낼 때마다 보상을 줍니다. 아주 유명한 칸 아카데미 같은 이러닝 플랫폼에선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완료하면 학습자에게 다양한 배지를 줍니다. 그리고 학습을 하면 할수록 칸 아카데미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포인트로 자신의 아바타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배지나 포인트 같은 보상이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걸 받으면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면서 학습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동기가 생기게 합니다. 저는 전에 8살짜리 꼬마애들에게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수업에서 아이들한테 제가 바라는 여러 활동들을 아이들이 잘 수행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줬어요. 이게 교육심리학의 행동주의 학습 이론 중에 토큰 경제라는 거잖아요. 바로 이걸 이용해서 아이들이 바람직한 학습 활동을 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스티커를 주고 스티커가 일정 숫자가 모이게 되면 아이들이 그 스티커를 가지고 맛있는 과자랑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스티커 10개를 모으면 초코파이 1개랑 교환할 수 있었고 스티커를 20개를 모으면 뿌셔뿌셔랑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식으로 수업 전반에 걸쳐
토큰 경제를 잘 활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랄 만큼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은 스티커를 받기 위해 정말 열심히 학습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스티커를 받기 위해 과제도 꼬박꼬박 스스로 하고 수업 시간에도 스티커를 받기 위해 열심히 참여했어요. 사실 피드백은 학습 맥락에서뿐만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너무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대화할 때 피드백이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만큼 괴롭고 재미없는 것이 또 없습니다. 예전에 저랑 친했던 지인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할 때면 이분이 피드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무표정한 얼굴로 제 이야기를 듣곤 했었는데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 이야기가 재미없는 건지 아니면 저라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건지 오만 가지 의심이 들면서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도 피드백이 없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대화할 때도 피드백이 있어야 즐겁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참고로 그 무표정했던 얼굴을 했던 제 지인에게 왜 그렇게 무표정한 표정으로 대화를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이야기는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원래 자기가 그렇게 피드백을 주는 거를 못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버지한테서 그런 것들을 모델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전형적인 무뚝뚝한 경상도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잘 수행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잘했는지 이야기하면서 진심으로 잘했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칭찬을 해주셨다면 아마 더 잘하는 학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학습자에게 주는 이러한 피드백은 학습 동기를 생기게 하는 원천 중에 하나입니다. 피드백이 없으면 꾸준하게 학습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단한 의지가 있지 않은 이상 피드백이 없는 학습은 재미없고 지루해서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은 동기이론에서 자기결정성 이론을 배우신 것이 기억날 거예요. 학생들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열심히 하게끔 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가 주위 사람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학습자 입장에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확실히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동기를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로서 활동하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